21조 374 79 686 53 468 80 메일이 하나 가니까 이제 그것을 열어보아라. 단 그 메일에 암호가 붙어 있는데 암호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열어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암호입니다. 자, 자유조선은 과감한 반북 활동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죠. 실제로 북한 정권 전복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 균열을 시도한 조직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자유조선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죠. 이틀 전 자유조선의 또 다른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요, 자유조선의 이 방식, 북한이 원래 하던 교란전과 아주 흡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역이용해서 북한 체제 자체를 교란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현중 의원님. 네. 자, 구천리마 민방위. 그렇죠. 자유조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 붕괴를 천명을 했는데 이런 숫자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가면 꼭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혹시 주변에 가면 저녁에 네. 라디오를 들으면서 숫자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신고를 해라. 간첩 신고는 112. 네, 예.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아주 저 머릿속에 밖에도 교육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북한 단파 방송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뭐 누가 누구에게 전달합니다. 네. 뭐 숫자를 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자유조선 홈페이지 보면 우리가 뜻을 알 수 없는 숫자가 매일 이렇게 바뀌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0월 14일 같은 경우는 5656, 5452 네. 뭐 등 같은 이런 숫자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어떤 때는 또 길게 나타나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좀 짧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조선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자기 조직원들한테 아하. 자, 지금 뭘 해라,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게 북한 측으로 봐서 북한이 쓰는 수법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수법을 쓰면서 뭔가 궁금증을 불러일게끔 아하. 뭔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북한 측으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어떤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난수방송은 사실 북측이 우리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고 불안하게 만들 때 쓰던 방식인데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이를 똑같이 북한을 향해서 사용을 하니까 결국에 본인들이 만든 난수방송 때문에 본인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보란듯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의문의 숫자는요, 북한의 난수방송과 아주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들으라는 듯이 보란 듯이 올려놓고 교란전을 펼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2833호 전문을 보내드리고 692호 전문은 12시 8분부터 보내드리며 2833호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수 21조, 조수 21조 374 79 680. 김용우 시장님. 네. 자, 2년 전에 북한이 갑자기 하지 않던 난수방송을 16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우리 보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불안에 떨었는데 네. 그때 해석이 분분했었죠. 무슨 의도인지. 그때 최근 들어서 뭐 스테가노그래프를 해가지고 네. 점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네. 북한이 뭡니까 대남 선전 매체가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림이라든가 사진이 있는데 사진 속에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네. 왜 갑자기 지난 16년 전에 했던 그 난수 방송을 시작했나 해서 굉장히 이제 의문스러웠죠. 네. 그래서 혹시나
이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최신 정보 전달 세계를 모르는 나이가 많은 옛날 공작원들이 네.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데 이 공작원들을 껴올라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랬죠. 아니면 우리 사회의 그 남남 갈등도 일으키고 우리 국가를 이제 불안하게 만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리가 의심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내용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본인만 풀 수 있는 난수 방송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정모 시장님, 네. 이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글자를 찾는 겁니까? 그건 저거는 굉장히 그 단순한 난수 방송이군요. 저렇게 안 합니다. 저렇게 안 하는데 일단 어쨌든 네. 이게 가로 세로에 기억년하고 이제 모금 자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 그러는데 저렇게 안 합니다. 저렇게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해 달라는 거니까요. 개념이 이렇게 예. 되죠. 네. 이 북한이 이제 난수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난수책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난수책하고 보낸 숫자하고 네. 결합을 시켜야만 이게 그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 가지고 이제 약간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네. 네. 저 난수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난수표라는 것은 0에서 9까지의 무작위의 숫자를 배열하는 표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읽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난수표라고 하거든요. 네. 저것이 96년의 9월 강릉의 앞바다에서 좌초됐던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탈출하는 승조원들이 그것부터 찢고 나오려 하다가 미스를 네. 그쳤어요. 네. 그 정도로 모든 공작 지령이 바로 이 난수표를 향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어떤 북한에서는 지금 금방 이제 난수책을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5자리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네. 4593 하면 네. 45페이지에 935번째 글자에서 이런 식으로 지령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제가 70년대 후반에 네. 당신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설명하셨지만 수사반장 외에도 112 수사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네, 드라마. 네. 113. 113. 그때 당시에는 간첩 신고가 113이었죠. 요즘은 112로 다 통합이 네. 됐지만.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였는데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저 방송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럼 이 간첩들이 다 적습니다. 네. 그래서 글자를 풀어내는 게 연일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랬죠.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꼭 저 난수 방송 듣는 분들은 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난수를 받아 적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 박사님. 우리나라에서요. 북한의 난수 방송 지령이 실제로 활용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과거에 뭐 대남 공작원들은 거의 저런 난수 방송으로 지령을 받고 또 보고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설명들 하신 바와 같이 이미 뭐 성경책이나 또는 섹스피어의 소설이나 이걸 이제 직접 휴대하고 내려거나 서점에서 사면 이제 몇 페이지, 몇 달락, 몇 번째 글자를 이렇게 여러 개 조합하면 네. 어느 무덤에 가서 권총을 찾으라 이런 지령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말하자면 이번에 이 자유조선이 북한에다 자꾸 북한을 향해서라고 꼭 볼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향해서 저런 걸 자꾸 날리는 건 그 중에 아마 경찰총국 소속 요원이 탈북을 해서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는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강릉 잠수함 침투도 경찰국 소속 잠수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 방식을 지금 북한의 마치 지하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또 실제로 북한의 지하 조직에다가 그걸 지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하. 지금 뭔가 자유조선이 북한을 김정은 위원장을 수치스럽게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저 숫자로 지금 북한 내의 지하 조직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그러네요. 최근에 자유조선이 김정은이 아주 수치를 느낄 만한 큰 일을 준비하고 그렇죠. 있다, 도모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저 지금 난수가 그 지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심의 간첩단 사건도 무려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됐고요. 2006년에 국정원에서 적발됐던 일입니다. 그 뒤로 북한의 지령은 조금 더 복잡한 암호 체계로 또는 디지털을 활용한 수법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런던에서 이제 일하고 있던 때 갑자기 이제 저한테 지시가 나왔습니다. 메일이 하나 가니까 이제 그것을 열어보아라. 단 그 메일에 암호가 붙어 있는데 암호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열어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가동시켜도 암호를 풀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알고 알 수 있는 그런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태공사가 이야기한 암호 메일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외무성 김일성 광장 4층에서 일하는 여자 부원의 아버지가 부탁. 해석을 해주셔. 이게 정보 전문가시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개인적인 그런 지식을 네.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지식을 이용한 건데 김일성 광장 그 4층이면 노동당 동사의 그 서기실이고 거기에 여자 직원은 단 둘밖에 없는데 아하. 그중에 한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고 아하. 그러면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부원의 아버지라는 게 백모 씨다. 아하. 백모 씨가 부탁한다면 이제 딱 기억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태영공사의 이름 그 이니셜 영어와 네.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을 가지고 갔으니까 여권 번호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갈 때 보는 문건을 봐라. 그러면 본인의 여권 번호를 참고해라.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암호가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수를 아주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낸 거죠. 저는 난수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메일로 통해서 이렇게 지령을 내렸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일 속에 담긴 내용이 뭐였냐면 에릭 크립튼 공연 티켓을 구하는 김정철이가 온다. 김정철이가 영국에 오니까 에릭 크립튼 표를 구해달라라는 지령이었다는 태영호 공사의 일화였습니다. 요즘 스페인 그 대사관에 네. 이번에 조선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훔쳐 나온 게 바로 이제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컴퓨터를 PC였죠. 네. 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 있죠.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북한이 각 그 공간에 보냈던 여러 가지 암호가 상당히 다 해독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난번에도 북한이 모든 대사들을 다 소집한 이유도 아마 새로운 어떤 암호 체계를 준 만들기 가능성이 위해서.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뜨겁게 시끄럽던 소식이었습니다. 만나보시죠.